더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상직 의원이 탈락했습니다. 더민주 물갈이 폭이 절반을 넘은 가운데 이 의원 측은 여론조사 문제를 들어 강력 반발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식재료나 컴퓨터 부품 등 소액 강절도가 급증했습니다. 새학기 대학가 연속기획, 휴학을 하고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등 취업난에 짓눌린 요즘 대학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교체 바람이 매섭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이 컷오프된 데 이어 이번에는 당내 경선에서 이상직 의원이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추가 경선 일정과 본선까지 감안하면 물갈이 폭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민주 전주을과 완주 진안무주 장수 1차 경선에서 두 곳 모두 현역이 패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주을에서는 현 이상직 의원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최형재 예비 후보에게 뒤져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정말 무섭구나. 이제 유권자들이 너무 무섭다. 정말 더 평범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나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다져봤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완주 진안무주 장수 경선에서도 박민수 의원이 안호영 예비 후보에게 1위를 내줬지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단행한 1, 2차 컷오프와 달리 지역 주민 여론조사로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탈락하고 뒤처지는 현 상황은 더민주 현역 의원 전반에 대한 지역 민심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민주에서는 유성엽 김관영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겼으며 3선의 최규성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 전정희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더민주 1세기였던 현역 1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더민주에서 사라지게 돼 역대 가장 강도 높은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았는데 대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탈락하지 않았나. 굉장히 경종의 메시지가 좀 있죠. 아직 경선이 두 곳이나 남아있고 국민의당이나 여권 주자들과 맞붙는 치열한 본선을 감안하면 더민주의 현역 의원은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총선에 앞서 불고 있는 현역 교체 바람이 어디까지일지 유권자들의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네, 현역 의원이 탈락하는 이번 경선은 전화 여론조사에 의한 것인데요. 탈락한 후보 측은 여론조사가 갖는 역선택이나 오차범위 문제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선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로 당락을 결정하는 게 맞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이상직 의원이 탈락한 전주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경선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이 뒤진 것은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참여해 역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경선 지역에서는 역선택의 우려로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중앙당 스스로 역선택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여론조사로 인한 후보 결정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일 경우 신뢰성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3명 중 3위가 탈락하고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된 더민주당의 완주 진안 무주 장수 1차 경선은 2, 3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비가 충분치 않고 이렇게 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에서 그런지 아무튼 당원들은 배제된 셈이고. 더민주당은 성과 연령, 거주지, 인구 비율대로 무작위 선정한 5만 개의 안심번호를 선거인단으로 구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로 정당 후보를 결정하기에는 허점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론조사로 후보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정당이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국민의당도 수기 배심원제를 절충할 방침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전화 여론조사 100%로 도내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원이나 국민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 전화 여론조사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차 전주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 이어 오늘부터는 익산갑 선거구의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갑니다. 더민주공천관리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익산갑 선거구 이춘석, 한병도 두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안심번호 ARS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합니다.
또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1차 경선의 3인 유희태 후보를 제외하고 안호영, 박민수 두 후보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이틀간 결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청년과 대학의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예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나서거나 학생 때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모임을 만나볼 텐데요. 취업난에 짓눌린 대학생과 대학의 모습을 짚어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도내 한 대학 영문과를 휴학 중인 27살 박모 씨.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뒤 휴학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서 대안은 공무원뿐이라는 생각에 시험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과 살리는 선배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보면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취업 준비가 어렵다는 점도 도내 대학생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떠나기도 하지만 취업 정보와 교육의 기회마저 서울 집중화가 심각하다고 청년들은 말합니다. 서울에는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학원이 있다고 하는데 지방에는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취업 설명회나 이런 것도 서울에 비해서 횟수가 굉장히 많이 적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 내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제기나 예술, 취미 관련 동아리가 활발했던 8, 90년대와 달리 요즘은 취업 정보 공유와 스펙 관리를 함께하는 취업 동아리가 성황입니다. 취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스펙이 다들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인적 네트워크나 정보력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것도 있고. 학생 때부터 창업을 준비하자는 움직임도 더 이상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적고 지역 인재 채용에 무관심한 현실에서 선택지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 나가고 성취감과 만족감이 훨씬 더. 청년 취업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현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없는 지역 경제는 침체되는 악순환 속에서 지역 대학생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당에서 고기나 쌀을 훔치는가 하면 모텔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까지 훔치기도 했습니다. 모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범죄인데 경제 불황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모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룻밤을 투숙한 뒤 모텔을 빠져나오는 남성. 그런데 남성이 맨 가방 안에는 객실 안에 있던 컴퓨터 부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9살 이모 씨는 모텔을 돌며 CPU나 그래픽카드 등 객실 컴퓨터 부품을 훔쳐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새로 진 저기만 찾아다녔구나. 세무부에 들어오니까 200씩 넘잖아요. 컴퓨터 조립 기사였던 이 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일을 그만두고 절도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에서는 음식점 앞에 놓인 식자재를 훔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고기나 쌀, 채소 등 납품업자들이 가게 앞에 잠시 놓아둔 식재료를 닥치는 대로 훔쳤습니다. 피의자는 특히 냉장고를 가게 바깥에 두고 식자재를 보관하는 영세 식당들을 노렸습니다. 노숙을 하며 노동 일을 해온 박모 씨는 겨울철 일감이 없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내 소액 강절도 사건도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생계형 범죄라 하더라도 이는 영세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은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양극화와 경기 불황 속에 상대적 빈곤층이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다른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과 관련해 전북 녹색연합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항공대대 이전과 같은 지자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민주적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 중이더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여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익산 영등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A양이 분유를 먹고 잠이 든 뒤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원장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군산 지역 4개의 섬을 연결하는 도로가 착공 7년 만인 오는 6월에 부분 개통됩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서해안 관광 명소화는 물론 주민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신시도와 문여도, 선유도, 장자도 사이를 6개의 교량으로 잇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합니다. 지난 2009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에서 신시도까지 1구간, 신시도에서 문여도까지 2구간, 문여도에서 장자도까지 3구간으로 나눠졌으며 총 연장 8.8km입니다. 이 구간은 교량 3개의 건설이 거의 마무리됐고 단등교의 경우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국내 최장의 비대칭형으로 가설됐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해서 육지와 공법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방과 같이 비대칭으로 공법을 설계를 해서 1구간 공사가 오는 6월쯤 끝나면 방조제에서 신시도를 거쳐 문여도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와 인도를 이용해서도 고군산 군도의 빼어난 경치를 손쉽게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발파 민원을 해가지고 6월에서 7월 중에 같이 해에서 신시도에서 문여도 1,2공고를 함께 해서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3구간은 교량 구조물 설치가 한창이며 내년 말에나 완공됩니다. 다만 차량 통행 여부를 놓고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군산시와 사업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 간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부분 개통을 앞둔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다른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봄철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 21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부실 현장 13곳을 사법 처리하고 5곳의 작업을 중지하는 한편 과태료 3,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용지청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재 위험이 더 높은 만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육성하는 수산업 경영인이 올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까지 공모한 어업인 휴게자와 전업 경영인 등 수산업 경영인 육성 사업에 109명이 선정돼 1인당 1억 원씩 저리 융자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 경영인은 지난해 82명에 비교해 20여 명이 증가해 최근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시각 아침에도 날이 환하죠. 백제교 사거리 신호대기 차량 제외하면 차량 시원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교통센터에 의하면 경기장에서 4대부고 사거리 4차선 평균 시속 34km, 반대 방향 시속 39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만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차량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낮 기온이 오르는 등 봄이 차츰 다가오고 있는데요. 남원에서는 벌써 시설 핵감자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무주에서는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태권도 유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남원 지역의 햇감자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지와 송동면 지역 85헥타에서 재배되고 있는 남원시설 감자는 하우스 한 동에 평균 400만 원 정도에 거래돼 대표적인 효자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랭지에서 생산된 감자는 시감자로 활용돼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설감자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시감자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무주 지역에는 6개 학교에서 태권도 팀을 운영해 현재 48명의 선수가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수 가운데는 11명이 도내는 물론 대전과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최근 2년 사이에 전학 온 학생들인데 지난 1월에는 전국 25개 학교가 무주에서 동계 합숙 훈련을 실시하는 등 태권도 성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이 있는 무주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훈련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꿈나무들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군이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강천산 휴게소 내에 50제곱미터 규모의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합니다. 순창군은 지난해는 휴게소와 강천산 고추장 민속마을을 연결하는 계단을 개설해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시재생 창안대회를 통해 6개 공동체를 육성하고 이번 달 동안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술 읽는 마을과 시공간 등 6개 도시재생 공동체의 실행계획 발표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꿀 채취를 위한 밀원수 500만 그루가 도내에 식재됩니다. 전라북도는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84억 원을 투입해 백합나무와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등 500만 그루를 도내 각 시군에 심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양봉농가는 1,600여 가구로 21만 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의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대해 해경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군산 내항에서 금강항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에 실뱀장어 불법 조업에 대해 오는 5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해경에 따르면 매년 이 시기에는 알에서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성체로 변하는데 무분별한 조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차 민방위 훈련을 기존의 민방공 대피훈련 대신 산업단지 대형 화재나 산불 진화, 산사태 대피훈련 등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중앙동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등 지역 특성화 훈련은 올해부터 연 4차례씩 실시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완주 고산면의 한 도로에서 67살 최 모 씨가 몰던 트랙터를 뒤따르던 25톤 화물차가 들이받아 최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45살 정 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14일 새벽 0시 50분쯤 사기죄로 독방에 수감 중이던 47살 A씨가 속옷으로 목을 맨 것을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도내 모 살관장 5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살관장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까지 인천살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할 당시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통관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의 신춘음악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군산 교육가족을 위한 음악회가 오는 19일 군산초등학교에서 피아니스트 이봉기와 에른스트 놀팅하우프의 협연 무대로 펼쳐집니다. 전북미술을 이끌어갈 신예 작가 초대전이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고된 삶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김태순 개인전이 오늘부터 20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영실 개인전이
염치와 최면이라는 주제로 교동아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오늘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설명과 기술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군산시청에서 오정혜의 소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운영됩니다. 암 환자를 위한 올바른 식사법 무료 강좌가 오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내에서 마련됩니다. 무주 산골영화제가 블로그 서포터즈, 산골 블로거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수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정읍과 완주 등 5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 17도, 전주 16도 등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